현대전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무인기, 즉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효율적인 전투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에는 적진을 정찰하고 타격하기 위해 인명피해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시간 동안 지상작전을 펼쳐야 했으나 이제는 단 한 명의 조종사가 화면을 통해 단 몇 초 만에 정밀한 결정을 내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부대는 실시간 가시성을 확보하여 적의 장비를 정밀 타격하고 화력을 수정하는 등 군의 눈과 손 그리고 신경계 역할을 수행하며 현대전의 규칙을 실시간으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르필리아 방향에서 전개된 러시아군의 대규모 돌파 시도는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의 활약으로 완전히 저지되었습니다. 악명 높은 러시아 제155호 해병여단은 정착지 점령을 위해 22대의 중장갑 차량을 투입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동 중 파괴되는 전술적 패배를 피하기 위해 후방에서 은밀히 기동하는 전술을 택했으나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들은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들의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결국 말라니프카에서 출격한 11대의 탱크와 장갑차 행렬은 격렬한 저항에 직면했으며 이 중 9대가 완파되고 4대가 심각한 손상을 입으면서 엘리트 여단의 공격 잠재력은 사실상 무력화되었습니다. 기상 조건을 활용한 러시아군의 기습작전 역시 드론 기술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짙은 안개를 천연 차폐막으로 삼아 아군 진지에 은밀히 접근하려 했으나 우크라이나의 정찰 드론은 안개 너머의 움직임을 정확히 감지해냈습니다. 기습의 이점을 잃은 러시아군 장갑 차량들은 안개 속에서 우크라이나 FPV 드론 군단의 표적이 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적의 장비들이 화염에 휩싸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례는 주야간은 물론 악천후 속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의 감시망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다시 한번 입증한 전략적 맥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정밀 타격은 전방뿐만 아니라 적의 병참선과 후방 깊숙한 곳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거리 FPV 자폭 드론을 봉헌한 이번 작전은 점령지인 크림반도에서 도네츠크 지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타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얀타르네와 바투무니 동쪽 후방 깊숙한 곳에서는 철로를 운행하던 열차를 요격하여 유류 탱크를 폭발시켰으며 인근 유류 창고의 저장 탱크까지 파괴함으로써 러시아군의 핵심 보급로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마라니프카와 두차이프카 지역에서는 적의 병력 자원뿐만 아니라 전투 잠재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 FPV 조종사 양성을 위한 교육센터가 완파되었으며 아군 드론을 무력화하기 위해 배치된 보르나2 전자전 기지마저 파괴되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야 할 전자전 시스템이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드론 기술 앞에 무력하게 무너진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부차강을 도하하려던 러시아군의 시도는 지형적 한계와 우크라이나군의 기민한 대응이 맞물리며 대참사로 끝났습니다. 험난한 지형 속에서 서둘러 도하를 시도하던 적 장갑차들은 병목 현상을 일으키며 한 곳에 뭉쳤고 이는 우크라이나 드론 운영자들에게 완벽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FPV 드론과 대형 폭격 드론을 조합한 입체적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먼저 민첩한 FPV 드론이 정밀 타격을 통해 장갑차들의 기동을 완전히 봉쇄했고 뒤이어 투입된 대형 드론이 강력한 폭발물을 투하해 장갑을 관통시켰습니다. 연쇄적인 유폭과 함께 도하 지점에 고립된 적 장갑차 부대는 전원 전멸했으며 테로마저 차단된 채 강가에서 전량고철로 변했습니다. 장비 정밀 타격 사례를 살펴보면 그 파괴력과 정확도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우랄 트럭과 가주 66 차량은 단순한 수송수단이 아닌 탄약과 보급품을 나르는 이동식 창고였으나 드론팀의 야간 근무 중 포착되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채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야포를 견인하던 트랙터 유닛을 이동불능 상태로 만든 뒤 뒤따르는 드론들이 야포 본체까지 타격해 확실한 경멸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쿠르스크 지역에서는 전쟁 역사상 처음으로
전선에 배치된 중국제 FSTHLD 정2 레이더 기지가 데뷔와 동시에 파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 고가의 수입 기술을 자국 영토 내에 은밀히 숨겨 공중 감시망을 강화하려 했으나 우크라이나 항공정찰대는 레이더가 가동되기도 전에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공중 위협을 탐지하기 위해 설계된 레이더가 정작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FPV 드론을 감지하지 못한 채 파괴된 것은 기술적 우위의 역전으로 평가됩니다. 이 외에도 나무 위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전자 페리스코프, 미장된 탱크, 그리고 지뢰 제거 쟁기를 장착한 탱크 등이 우크라이나 드론의 끈질긴 추적과 정밀 타격에 차례로 무력화되었습니다. 수개월간 유지되어 온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해 러시아군은 지뢰 제거용 롤러를 장착한 탱크를 선두로 대규모 기갑부대를 집결시켰습니다.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 드론팀은 유기적인 협동 사냥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러시아 탱크들은 능동보호 시스템과 강화된 장갑을 바탕으로 고속 기동하며 은폐를 시도했으나 드론 조종사들은 장갑의 취약 부위를 집요하게 공략했습니다. 결국 정밀 타격으로 탱크의 기동을 멈춘 뒤 후속 드론이 해치를 통해 내부로 진입하여 탄약을 유폭시키는 방식으로 적의 주력 장비를 완전히 경멸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강력한 폭발로 인해 수톤에 달하는 장갑 파편이 인근 숲으로 흩어질 만큼 타격의 강도는 파괴적이었으며 지면에는 거대한 검은 흔적만이 남았습니다. 이러한 드론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러시아군의 정찰체계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속화되었습니다. 온란십, 자라, 슈퍼캠 등 고고도에서 수시간 동안 고해상도 영상을 송출하는 러시아 정찰 드론은 우크라이나의 병참과 포병부대에 큰 위협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수억 원에 달하는 대공 미사일로 저렴한 상용 부품 위주의 정찰 드론을 격추하는 것은 경제적 손실이 컸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군은 FPV 드론을 이용한 공중 충돌 및 물리적 요격 전술을 체계적인 군사 교리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저비용 고효율의 수평적 방공망 모델은 전선 전체에 거쳐 뚫기 힘든 장벽을 형성하고 있으며 러시아군으로 하여금 정찰 드론의 고도를 높이게 강제하여 영상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 적의 정찰 개념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작전의 효율성은 지상과 해상을 가리지 않고 증명되고 있습니다. 도네츠크 공항 인근에서는 야간 타격을 통해 러시아의 게르베라 드론 발사대를 지상에서 선제 파괴했으며 인근에 은폐되어 있던 고가의 TOR-M2 지뢰 방어 시스템까지 경멸했습니다. 또한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한 유선 드론의 투입은 적의 전자전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들며 초고화질 영상으로 정밀 타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해상에서는 우크라이나 정보국 소속 드론들이 세바스토폴만에 침투하여 대형 상륙함 2척을 불능 상태로 만들고 레이더 안테나를 파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규 해군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드론을 활용해 러시아 해군 전력을 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천 개의 소형 드론이 결합된 드론 벽 프로젝트는 현대전의 경제성과 전술적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정확하고 신속한 전황 보도로 찾아뵙겠습니다.